인텔 CEO? 이야, 황 회장님? 으아, 누나, 나 죽어! 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컴퓨텍스 2024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죠. 사실 컴퓨텍스의 규모가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이게 과거의 컴퓨텍스가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AI 혁명이 일어나면서 작년과 비교해서도 규모가 정말 많이 커졌고요. 2025년도 정말 기대가 되는 행사였는데요. 작년에는 가고 싶었던 부스에 방문해서 제품을 만져보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면, 올해는 기조연설을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진짜 AI 시대가 맞는 건지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요.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PT 한 장 한 장 설명하면서 수치 언급하면서 그렇게 속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리얼 전문가분들의 영상이나 포스팅이 더 좋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무엇이 있었고 어떻게 보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조금 늦었는데 늦은 만큼 더욱 재미있게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기조연설을 시작했었죠. 타이완 국립대학교 체육관에서 진행을 했고요. 잘 정리된 내용은 인터넷에 무수히 많기 때문에 실제 체육관에서 느꼈던 그 분위기, 체육관을 가득 메우며 수많은 인파와 함께 시청한 감성을 위주로 얘기를 하자면, 엔비디아는 그냥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는 기조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여담인데, 와, 엔비디아 진짜 돈 긁어 모으겠구나, 이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컴퓨터 그래픽, AI, 로봇, 시뮬레이션, 딱 봐도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단연코 주인공은 블랙웰 아키텍처죠. 두 개의 칩을 하나의 노드에 배치해 성능과 효율이 말도 안 될 정도로 크게 향상이 되었고, 호환이 좋아지고 AI 추론 능력이 더 높아졌다, 이런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모든 것을 엔비디아의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블랙웰 보드를 바탕으로 메모리도 통합, 그레이 CPU도 통합, NVLink 스위치를 통해 모든 블랙웰 GPU를 연결하니, 이제는 엔비디아가 다 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블랙웰의 다음 버전까지 발표를 했죠. 블랙웰보다 2배 빠른 블랙웰 울트라는 2025년, 혁신적인 속도를 보여줄 거라는 루비는 2026년도에 출시할 거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AI 시장 다 내 거를 시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도대체 외계인을 몇 명이나 생포한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옴니버스라는 플랫폼도 발표를 했죠. 실시간 3D 설계 협업 시뮬레이션 플랫폼인데, 실시간 물리 렌더링이 가능하고 특히 그래픽 퀄리티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현업에서도 많이 쓰이는 마야나 3dMax 같은 프로그램과 통합해서 활용도 가능하다고 하니 과거보다 한 차원 높아진 3D 기술력을 기대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구의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어스2도 소개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내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이상기온이다,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내용들을 뉴스로 많이 접하다 보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어스2는 지구의 기후와 환경을 디지털로 복제해서 여기에 기후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그걸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해요.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건데요. 과거 슈퍼컴퓨터라고 불리던 녀석들이 담당하던 역할인데, AI가 발전하면서 점차 대신하게 되는 모습을 보니 진짜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너무 빠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엔비디아 로봇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 환경은 그대로 본따서 가상 환경에서 연습하고 배울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화 공장, 인간형 로봇, 이런 부분에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여러 로봇들의 이미지와 함께 젠스당 CEO가 나란히 서서 로봇 사이즈들을 보여줬는데, 정말 위트가 넘치시더라고요. 앞부분에 설명했었던 옴니버스와도 연결이 되는 내용이고, 요즘 로봇 분야도 발전이 엄청나죠. 서비스 산업, 의료, 교육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엔비디아가 엔비디아했다 라고 설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미 AI 산업의 일왕인 엔비디아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자리였고요.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한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엔비디아 주주가 저는 제일 부럽더라고요. 야, 실물로 처음 영접하고 진짜 아우고와라는 말이 절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저렴해 보이긴 하지만 정말 앉아서 지릴 뻔했다, 지리기 직전까지 갔다. 그렇다고 정말 지리지 않았습니다. 안 지렸습니다. 안 지렸어요. 사실 AMD의 기조연설도 방향성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죠. 데스크탑 및 모바일 프로세서의 신제품 출시와 정말 대세로 떠오른 AI 가속기인 신형 인스팅트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선 데스크탑 프로세서부터 보자면 라이젠 9000번대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미드레인지부터 하이엔드까지 필수 라인업의 제품이 모두 출시가 되었고요. AM5 소켓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AMD의 기조대로 2025년 그 이후에도 소켓 변화 없이 그대로 가겠다는 것을
것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IPC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이 단어가 뭐냐? IPC는 프로세서가 한 번의 클록 주기 동안 얼마나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IPC가 높을수록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어 성능이 좋아진다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죠. 이 IPC가 젠4 대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7000번대 성능도 정말 훌륭한데 박사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박사님! 경쟁사 제품 또한 일찌감치 앞질렀다고 하니 이제 슬슬 9000번대 혹은 조금 저렴하게 맞추고 싶다면 7000번대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AMD 라이젠 AI 300번대 시리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모바일 프로세서도 발표를 했죠. 역시 젠5 기반이고 차세대 NPU, CPU, GPU를 통합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제가 눈에 띄었던 건 8코어를 초과하는 제품들이 보였다는 건데요. 최상위 등급이긴 하겠지만 365라고 명명된 제품은 10코어 20스레드, 370이라고 명명된 제품은 12코어 24스레드입니다. 거기에 내장 그래픽이 880M, 890M이거든요. 현재 컴퓨터 유닛 12개인 제품이 780M인데 최대 16개인 890M은 깡 성능만으로 GTX 1060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AI 성능은 50톱스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쟁사 제품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코파일럿 플러스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프로세서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밖에도 5세대 데이터 센터 CPU를 발표했는데요. 이거 코어 구조가 미쳤습니다. 192코어 384스레드거든요. 들어본 적도 생각해본 적도 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기존 AI 가속기였던 MI300X의 후속인 MI325X를 선보였는데요. 메모리 용량이 192GB에서 288GB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메모리 용량으로는 현재 최고라고 하니 괴물은 괴물이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한 펀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날카로운 잽을 날렸던 AMD 하루빨리 신제품을 만져봤으면 하네요. 인텔 역시 컴퓨텍스 둘째 날에 기존설을 했죠. 해당 내용을 보시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인텔은 제가 일반인 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더 내용을 풀어갈 예정이거든요. 관련된 영상도 현재 편집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올라오면 재미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부스의 규모가 제법 되기도 했고요. 샤크X 커스텀이라고 해서 상어 모습의 케이스 안에 고성능 PC를 두었는데 이거 촬영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부스를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둘러보면서 쿨러 마스터가 이름처럼 쿨러의 진심이구나 느껴진 게 몇 가지 있었는데요. 페니스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세서의 쿨러도 그렇고 파워 서플라이 쿨러도 펜리스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기술력이 이 수준까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부 레이아웃부터 해서 히트파이프의 외부 디자인 자체를 히트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 실제로 활용해보진 않았기에 어느 수준으로 발열이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성공만 한다면 소음이 많이 줄어든 PC도 가능하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쿨러마스터라는 브랜드 이름답게 당연히 기존의 쿨링 시스템들도 많이 선보였고요. 개인적으로는 미니게임기 모양을 한 이 제품이 정말 갖고 싶었는데 자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화면에 띄워놓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활용하게 만드는 그런 제품일 거예요. 이 밖에도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해뒀기 때문에 본인만의 PC를 꾸미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즐거웠을 것 같더라고요. 야, 펠릿이 그래픽카드의 레알 진심이구나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부스였는데요. 일단 펠릿 하면은 보석바가 떠오르잖아요. 당연히 보석바를 비롯해서 정말 화려한 제품들, 고성능의 그래픽카드를 볼 수가 있었고 저는 젠슨왕 CEO의 사인이 담겨있는 이 그래픽카드가 가장 갖고 싶더라고요. 이건 진짜 부르는 게 값일 것 같죠. 그리고 링크 플러스라고 해서 순행 시스템으로 된 그래픽카드가 있었는데 야, 이거 진짜 깔끔하니 이쁘더라고요. 라이저 킷으로 세우면 대형 디스플레이도 바로 볼 수가 있어서 PC 꾸미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가격은 상당히 비싸겠죠. 이렇게 보니 진짜 촘촘한 라인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제트스트림은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 펠릿은 본인들이 잘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석바 하나 땡기고 싶다. 이번 부스는 컬러풀이고요. 입구에 커스텀 순행 시스템을 보여주면서 기선 제압하는 모습이고 가만히 보면 냉각수가 흘러가는 게 보이거든요. 평소에는 별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전시를 해서 보여주니까 꽤나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부스 안쪽엔 컬러풀 시스템을 통해서 레이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뒀는데 야, 요거 휠이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휠 돌릴 때 무거워지는 그런 것까지 구현이 되었는데 레이싱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못 지나칠 것 같죠. 그리고 국내에서 컬러풀하면 그래픽카드가 먼저 떠오를 거예요. 불칸이라는 어마무시한 제품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컬러풀도 메인보드가 있거든요. 대부분 국내 판매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꽤나 다양한 라인업에 특히 화이트 제품이 많은 것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렇게 꾸미면 이쁘겠네 하는 셋업도 보여줘서 메인보드 쪽도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느낌도 받았고요. 컬러풀 메모리도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CN600이 가장 유명할 거고 램도 상당히 다양한 모양의 고클럭 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이렇게 많은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저도 컴퓨텍스 와서 알았던 만큼 국내 여러 행사에도 컬러풀이 많은 참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컴퓨텍스에서 잘만을 맞으실 줄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참석할 법한 대한민국의 브랜드잖아요. 이렇게 보니 상당히 반갑더라고요. 가장 외곽에 온도가 표시가 되는 잘만 쿨러들과 깔끔한 ITX 케이스가 있었고요. 요즘 쿨러들 특징인 펌프 유닛에 디스플레이가 설치되면서 다양한 정보를 띄우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잘만 쿨러도 요즘 트렌드를 따르면서 기능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바로 각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요즘엔 눕혀서 쓰는 PC도 있으니까 이렇게 세워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았고요. 다양한 PC 케이스를 전시해 놓았지만 단연코 제 눈에 띈 건 바로 이 거대한 15.6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PC 케이스였습니다. 단순히 상태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아예 문서 작업을 하거나 전면을 내가 원하는 분위기로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보통 모니터 옆에 본체가 위치하게 되니까 공간 활용 극대화, 거기에 궁극의 PC 커스텀 뭐 이런 게 되는 건데, 이거 은근히 끌리더라고요. 가격만 합리적으로 나온다면 꽤나 많은 인기를 끌 것 같은데요. 기회가 되면 제 채널에서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분명 저기 어딘가에서 봤는데 다시 가보니까 없네 싶을 정도로 작긴 했는데 그래도 알차게 꾸며 놓았습니다. 현행 그래픽카드를 벽에 붙여놓으니 단번에 라인업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이노3D는 화이트 제품이 이쁘거든요. 그리고 i7 순행 쿨러 모델도 있었고 커스텀 순행 시스템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꽤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노3D 워크스테이션 제품도 있었는데 뭐 요런 거는 볼 때마다 후덜덜해요. 부스가 작았기 때문에 많은 제품이 있진 않았지만 그래픽카드 위주로 본다면 알찬 부스였다, 뭐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시게이트는 엔터프라이즈 위주의 제품을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데이터 센터에 활용되는 엑소스 제품을 볼 수가 있었고, 아이언울프 프로, 나스 구축해놓은 분들이라면 이건 진짜 갖고 싶은 제품이죠. 그리고 하드렉도 한 켠에 있었는데, 와, 여기에 하드 꽉 집어넣으면은 도대체 돈이 얼마인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스가 크진 않았고 기업을 대상으로 꾸며놓았기 때문에 일반인분들이 많이 찾는 부스는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시게이트도 볼 수가 있었다, 뭐 요정도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작년과 올해 모두 기가바이트를 가면서 차세대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메인보드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는데요. 올해도 메인보드 풍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이 그렇지만 기가바이트 제품의 특징은 나사 체결 방식을 쓰지 않고 탈부착이 가능하죠. PCI 슬롯이 튼튼한 것도 장점일 수가 있고요. 영상에 담지는 못했는데 무선랜 안테나가 기존에는 스크류 방식이었잖아요. 돌리고 조이는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차세대 메인보드에서는 자석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바로 가져다가 붙이면 되는 구조라서 조립하는데 훨씬 더 편할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젠슨왕 CEO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300대 한정 물량의 그래픽카드도 있던데 이 제품은 217번이네요. 야, 이거 진짜 집에 있으면 갑오 수준일 것 같아요. 그리고 AI 관련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야, 이거 보세요. 그래픽카드 4대를 꽂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AI 관련된 브랜드도 볼 수 있다고 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AI의 도움을 받아서 뭐 최적화 부분이나 현재 시스템을 분석하는 뭐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고요. 챗 GPT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고 AI 그림도 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가바이트 컨트롤 센터에도 AI 넥서스라는 새로운 탭이 생겼습니다. 전력 설정부터 부스터 같은 기능들을 활용해서 랩탑이나 데스크탑의 성능을 보다 미세하게 조절할 수도 있겠죠. 기가바이트의 새로운 모니터도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올레드 패널이라 진짜 얇습니다. 이렇게 얇아도 되는 건가? 수준으로 얇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27인치 모니터 2개를 붙여놓은 QD 올레드 모니터도 볼 수가 있었고요. 저도 브랜드는 다르지만 요 화면비를 쓰고 있거든요. 게임을 할 때도 좋은데 작업할 때 진짜 엄청 좋아요. 또 기가바이트 제품만으로 구성된 깔끔한 데스크탑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화이트 케이스도 긱바에서는 최초라고 하고 보드가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다 보니 웬만한 제품을 넣어도 기본은 하더라,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가바이트 제품은 신제품이 나오면 제 채널에서 소개할 예정이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세어는 진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제품들이 워낙 이쁘잖아요. 그렇다 보니 카메라를 그냥 들이대도 기본 이상은 무조건 하더라고요.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쓰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자주 쓰는 스트림 덱을 볼 수가 있었고요. 깔끔한 데스크 테리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프롬프터에도 AI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내가 말한 것을 인식해서 대본을 올려주더라고요. 기존 제품들은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 놓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건 많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커세어 하면 역시 빠질 수가 없는 RGB 뽕맛의 쿨링 시스템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뭐 기가 막힙니다. 진짜 하이엔드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죠. PC를 잘 몰라도 이거 보여주면 와, 나도 사고 싶어, 이 말이 절로 들게끔 하니까요.
여기서 저는 눈이 조금 더 돌아갔는데 커스텀 순행 시스템 모듈화가 되어 있어서 원하는 부품을 구매해서 조립할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가격이 어마무시한데 만들어 놓으면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화면에서는 잘 안 남기는데 굉장히 큰 제품이고 시스템이 2개 들어가 있는 거라 방송에도 적합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시스템 앞에서 촬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포즈 잡아봤는데 크기도 비교해보시면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파워는 뭐 워낙 유명한 브랜드니까 크게 놀라진 않았지만 측면에 케이블을 꽂을 수 있게 만든 건 꽤나 신선했습니다. 직관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커세어도 여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커프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다양한 게임 패드들, 드롭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커스텀 키보드들, 특히 자석으로 상단 케이스를 쉽게 교체할 수가 있는데요. 제품이 정말 많거든요. 키보드 덕후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이겠더라고요. 커세어 부스 역시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커스텀 순행은 차세대 최고 사양 PC를 맞추게 된다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을 그 정도였는데요. 제게 있어서도 큰 도전이잖아요. 올해 버킷리스트로 넣어봐도 괜찮겠죠. 지갑아 버텨줘라. 야, 역시 에이수스였습니다. 작년에도 가장 큰 규모를 보여줬었고 올해도 가장 큰 규모의 부스를 꾸몄는데요. 에이수스의 경우는 에이수스와 ROG를 따로 나눠서 전시했는데 저는 편의상 통합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에이수스 하면 랩탑이죠. 프로아트 라인업을 실제로 처음 봤는데 마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양한 활용 방법을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랩탑이고요. 그리고 프로아트 라인업은 데스크탑에서 거의 미쳤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데스크탑을 만들 수가 있다고? 커스텀쟁이들 눈 돌아가겠는데? 야, 보자마자 진짜 에이수스 미쳤구나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터프도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AMD 라이젠 AI9 HX 370이 탑재된 신형이거든요. 아, 확실히 깔끔하다. 과거 터프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데스크탑에서도 터프는 인기 라인업이죠. 모든 것을 터프로 꾸민 데스크탑도 있었는데 이렇게 화이트로 보니 진짜 이쁘더라고요. 에이수스 공유기도 나름 유명한데 누가 봐도 나 커버리지 넓다, 멀리 쏴준다 하는 디자인이죠. 에이수스 누크 시리즈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인텔 브랜드였지만 이제는 에이수스 브랜드가 되었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갖고 싶어요. 이렇게 작은데 인텔 울트라 프로세서하고 RTX 4000번대가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현존 기술력의 집합체인 거죠. 그리고 대망의 ROG 게이머들의 공화국, 진짜 이름 기가 막히죠. 슬로건도 기가 막힙니다. 감히 도전하는 자들을 위해. 야, 게이머들에게 항상 사랑받는 1티어 브랜드가 괜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ROG 게이밍 노트북들도 있었고요. 성능이 깡패입니다. 깡패. 웬만한 데스크탑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죠. ROG 최상위 제품으로 활용된 데스크탑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맞추려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깨지겠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ROG 폰 8도 있었습니다. 마감이 참 좋았고 이 제품의 특징이 쿨링 솔루션이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외산폰의 무덤이라 앞으로 들어오진 않겠지만 모바일 게임을 주로 한다면 갖고 싶은 제품인 것은 확실하죠.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많았지만 제가 보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ROG Li였는데요. 검은색에서 느껴지는 포스가 상당하더라고요. 기존 Li에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외형이 살짝 둥글둥글해졌고요. 문제가 많았었던 상단 포트 구성을 바꾸면서 내구성을 확보했다고 하죠. 배터리가 2배 늘었다고 하는데 한정된 시간으로는 현장에서 이걸 체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기대감도 가장 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예판 때 당연히 저도 구매를 할 예정이고 기존 엘라이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P&I 하면 제이시언이나 마이크로닉스에서 유통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먼저 떠올릴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고요. 지포스 라인업과 전문가용 그래픽카드를 제일 바깥에 전시해두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요즘 그래픽카드들 전부 화려함은 기본이더라고요. 저는 활용해보진 못했는데 요즘 글카드는 워낙 좋아져서 본인의 취향에 따라 갈리는 게 더 크다고 보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조립이 된 PC도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로봇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이런 모습이면은 조립하면서도 정말 즐거울 것 같더라고요. 4층 올라가면 바로 보였던 부스였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어도 한 번 정도는 마주쳤을 건데요. 요즘 어항 케이스가 유행이잖아요. 케이스 업체답게 다양하고 깔끔한 제품들 위주로 전시를 해두고 있었고요. 파워 서플라이도 있더라고요. 최상위 인증 중 하나인 80 플러스 플래티넘 제품도 보이고요. 자사 케이스와 수냉 쿨러도 한쪽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꾸밀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줬는데요. 국내에선 다양한 라인업을 보기는 쉽지 않은 브랜드인데 대만에 와서 보니 재미가 있었고 더욱 다양한 제품들이 국내에서도 소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컴퓨텍스 2024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구독자분들의 눈에 차는 내용도 있었고 아닌 내용도 있었을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작년보다 훨씬 재미있었던 행사였고요. 벌써부터 내년이 기다려지는데요. 직접 눈으로 담고 싶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도래채널 구독자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컴텍스 2024 영상의 1부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인텔 관련한 내용도 바로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생유.